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원익QNC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회사인데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맡고 있거든요. 자, 원익 QNC가 뭐 하는 회사냐? 한마디로 퀄츠웨어라는 부품 분야에서 그냥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는 다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대단한 회사죠. 세계 1위. 정말 탄탄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도대체 왜 이익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까요? 보세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61%.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61%나 사라진 겁니다. 이건 뭐 시장 예상을 그냥 빗나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닝 쇼크였죠.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이 잘 나가던 챔피언이 어쩌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비틀거리게 됐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일단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원익 QNC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이걸 먼저 들여다볼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도기, 면도날 모델. 이게 뭐냐면 면도기는 싸게 팔고 계속 갈아줘야 하는 면도날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원익 QNC가 딱 그겁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면도기에 자기들 면도날인 쿼츠웨어를 계속 파는 거죠. 이 부품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닳아서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똑똑한 사업 모델인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더 대단한 건요. 이걸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원재료 구해오는 것부터 부품 만들고 심지어 다 쓴 부품 다시 깨끗하게 세정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죠. 특히 미국 회사 모멘티브를 인수해서 쿼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건 이건 진짜 다른 경쟁사들은 넘볼 수 없는 넘사벽 경쟁력이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인수한 자회사 모멘티브의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의 51%, 절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익 QNC의 엄청난 강점이면서 동시에 최근 겪고 있는 아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 충격적인 실적, 숫자가 왜 그렇게 곤두박질 쳤는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그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이 영 안 좋았고요. 둘째, 원익 QNC 본사 자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씩 뜯어보죠. 아니, 그럼 모멘티브는 왜 갑자기 실적이 나빠졌을까요? 범인은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이 모멘티브가 만드는 제품 중에 전기차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고 하죠. 일시적인 수요 침체기에 빠지면서 모멘티브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결국 이게 그룹 전체 실적의 발목을 꽉 잡아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를 했죠.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잖아요. 이제부터는 원익 QNC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반격 카드, 바로 컴백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원익 QNC의 미래를 발표해보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반도체 수요, 전략적인 북미 시장 확장, 그리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지배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발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NAND V9 같은 차세대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웨이퍼를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거지만 공정 환경은 훨씬 더 혹독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원익 QNC의 쿼츠웨어 부품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거죠. 교체 주기가 짧아지니까 원익 QNC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원익 QNC가 바로 그 옆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고객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아예 옆집으로 이사를 가는 격이죠. 정말 공격적인 한 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미래를 보여집니다. 보세요. 2024년, 2025년까지는 이익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2026년 숫자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영업이익이 1,847억 원, 거의 3배가 뛰는 거예요. 시장에서 괜히 퀀텀 점프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회사의 위험 요인은 뭔지,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는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그래도 세계 1위인데다 앞으로 기술 발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고 무엇보다 주가가 역사적으로 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신중하게 보는 쪽 약세론자들은 자회사 모멘티브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고객사들이 투자를 미루면 어떡하냐 이런 리스크를 계속 지적하는 거죠. 사실 양쪽 이야기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딱 숫자만 놓고 볼까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가치 평가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확실히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ER은 과거 5년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 PBR은 거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지금이 바닥 근처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익-QNC가 마주한 리스크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 너머에 있는 성장 잠재력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걸 확인했죠. 한때 챔피언이었던 이 기업, 지금 잠시 비틀거리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강력한 무기들을 분명히 손에 쥐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챔피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